예, 반갑습니다. 근본 세션을 맡은 파이어의 박종석입니다. 혹시 스팸 메일 많이 받아보셨죠? 예, 그렇다면 혹시 스피어 피싱이라는 APT 메일 받아보셨습니까? 예, 아마 받아보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APT라는 공격이 스팸 메일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단순한 키워드 필터링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스피어 피싱은 최대한 정상적인 메일을 가장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받은 사용자조차도 이게 스피어 피싱인지 아니면 정상 메일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상을 가장을 해서 메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상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공격과 방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공격자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공격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어 수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메일을 클릭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공격자가 과연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막아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텐츠 내용은 가장 먼저 APT 공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어 피싱은 과연 어떤 공격인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스피어 피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기존과는 다르게 고도화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막았으며 이게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막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파이어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가 탐지한 스피어 피싱 사례와 여기에 대한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APT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된다.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힘들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있는 이유가 아마 여기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IT 업무를 하시면서, 보안 업무를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파이어아이가 과연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오전부터 세미나를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해답을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파이어아이가 제시하는 방법이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아. 아직까지 나는 해법을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PT의 전반적인 공격 내용 중에서도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참가 등록을 받을 때 여러분의 고민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설문조사들을 다 하셨을 텐데요. 상위를 보면 누구나가 하는 고민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치매 대응팀에 있을 때도 이런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치매 사고가 당했을 때 어떻게 들어왔을까? 우리는 많은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언론이나 보안회사로부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매 사고가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언제 들어왔으며 과연 무슨 행위를 했을까? 외부로 도난당한 우리의 데이터는 얼마나 될까? 그 이후에 하는 사후 대책이 나오게 됐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 공격자도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방어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할까?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격자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네트워크단에 많은 보안 장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계열사 아니면 내부에 있는 직원이 외부로 나가서 VPN을 통해서 연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다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큐리티에 홀이 하나가 또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APT 공격을 보면 이 부분이 이메일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메일일까요? 여기 보시는 내용 외에도 많은 방법이나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회사 업무의 대부분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메일을 안 쓰시는 분 안 계시죠?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외부와 아니면은 내부 직원들 간에도 이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을 가장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보안이 약한 협력업체 시스템을 털어서 그 협력업체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죠. 예,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공격자는 보다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피싱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실제 통계 자료를 봤더니 16%가 APT 공격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6%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보안회사 RSA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오로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APT 공격의 대부분이 그 시작이 바로 이런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16%도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예, 스피어 피싱 계열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 수집을 해서 최대한 그 사용자가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공격 방법이나 현재 배경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보안 사고들이 났을 때 백신 업체들, 네트워크 보안 업체들, 여러 가지 보안 컨설턴트들 항상 대응 가이드를 보면은 요 내용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백신, 보안 패치, 그 다음에 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스팸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뚫렸습니다. 그 뒤에는 보안 교육을 하십시오. 보안에 있어 가장 취약한 것은 사람입니다. 보안 교육을 하십시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많은 홀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백신을 보안 사고가 났는데 최근에는 백신을 업데이트 안 하고 실시간 감시기를 안 켠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APT 공격을 당한 업체라든지 고객사를 보면은 백신은 항상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은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악성 코드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악성 코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엔진 업데이트를 하는 그 시간이 소요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노은의 경우에도 누군가가 악성 코드를 만들었다면 이 샘플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최근에 시스템이 자동화가 많이 됐지만 시간을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샘플이 수집이 안 되면은 그 위협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익스플로잇이 나왔다고 하는데 백신 회사에 연락을 하면 아직까지 해당 익스플로잇을 통한 공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도 운 좋게 기다려만 될까요? 뭔가가 시그니처에 잡혔다면 이것은 어딘가에 이미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이 좋게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을 잡아냈다고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보안 패치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첨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추어들이나 아직까지 EXE 파일이 첨부가 들어오면 클릭을 하겠죠. 저희는 보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래도 보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문서 파일이 들어왔을 때는 어떨까요? 내가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문서들이 첨부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렇다면 클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스피어 피싱에 사용된 그 공격 사례를 분석을 했더니 문서 파일이 첨부가 됐는데 여기에 54% 정도가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사용을 했습니다. 패치가 나와 있기 전에도 그 취약점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는 그 파이어아이가 그 자랑하는 장표인데요. 솔직히 2013년 익스플로잇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 13개가 발견이 됐는데 이 중 파이어아이가 11개를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뭐 13개 중에 11개? 그러면 2개는 놓쳤다는 거네. 이게 뭐가 대단하냐. 파이어아이 외에
이렇게 많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를 발견한 업체가 없습니다. 실제 패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노운에 가까운 언노운이죠. 언노운 악성 파일을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게 FireEye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보안인식 교육입니다. 장비로 막을 수 없는 부분, 사람이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안인식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의 약점을 보강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존에 알려진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워낙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생일, 친구 관계, 회사의 업무, 나 오늘 야근하는데 무엇을 한다, 심지어 개인 회사 메일까지도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의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리지만 공격자한테는 좋은 정보가 됩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보안 담당자구나, 그러면 이 사람만 뚫으면은 나는 이 사람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공격자한테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또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스피어 피싱에서 사용된 첨부 파일들입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들인데요. 보시면은 업무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우리가 인력을 뽑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어떤 개인 메일을 올리든지 대표 메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력서가 막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력서를 첨부를 했을 때 클릭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스피어 피싱을 걱정을 해서 메일을 클릭하지 않는다는 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스피어 피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안 교육, 사람을 교육을 해서는 완벽한 방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믿고 있는 게 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안티 스팸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고객사마다 다 설치가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EX라는 저희 방어 솔루션을 가지고 갔을 때 저희는 스팸 게이트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과연 모든 것을 다 막을 수가 있을까요? 스피어 피싱이 어떻게 스팸 게이트웨이를 뚫기 위해서 진화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특징적으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성 파일 자체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EXE나 실행 파일을 걸러내기 시작하니까 압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가상 머신들이 압축을 실제 풀어서 그 파일을 분석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아예 문서 파일을 첨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서 파일이 취약점을 이용을 했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악성 파일을 실행시키지 않더라도 문서를 여는 것 자체만으로도 취약점에 의해서 실행 파일이 떨어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점점 진흥화가는 보안 장비들에 의해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방법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첨부 파일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는데 본문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적인 문제, 그리고 본문 내용 자체가 단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팸에서 굳이 한다면 키워드를 통해서 차단을 하는 정도, 그 키워드는 스팸과 관련되겠죠. 광고, 비아그라, 뭐 이런 내용들을 차단을 했을 뿐인데 악성 URL을 통해서 파일을 내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타라고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내부 직원이 서로 뭐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용량 메일에 대해서 링크를 가지고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라. 그렇게 됐을 때는 거의 클릭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보통 앞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 메일을 보낸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라. 뭐 투팩터 인증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이 메일 보냈느냐? 보냈다 이러면 열어보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루 메일을 100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매번 메일을 받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네가 보냈느냐? 업무 메일 맞느냐?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FireEye는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도 장비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과연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FireEye의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스피어 피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던 문제점들은 비실행 파일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URL 중에서도 unknown URL, 기존의 URL들은 벌써 블랙리스트가 다 만들어져 있고 공격자들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unknown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현재까지는 가상머신에서 모든 파일, 내부로 유입되는 모든 메일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전에 쭉 세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든 파일을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가상머신의 성능이 뛰어나야 되고 가상머신의 개수가 많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URL이 들어왔을 때 현재는 블랙리스트로 가장 먼저 디타 쪽에 정보를 가지고 와서 차단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첨부 파일을 파싱을 해서 이 문서 파일이 됐건 실행 파일이 됐건 실제 가상머신에서 다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정보들을 다 기록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노운에 대한 파일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을 한 언노운 URL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느냐? 언노운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NX라는 장비와 연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 메일이 들어왔을 때 EX 쪽에서 본문에 있는 URL을 파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CMS라는 중앙 통제 서버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이 URL이 악성인지 악성이 아닌지 현재까지 알 수가 없지만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메일을 받았을 때 내부 사용자가 클릭을 해서 그 URL에서 어떤 CNC 통신이 일어난다든지 악성 행위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URL 정보로 CMS로 던져서 상관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이 unknown URL이 악성으로 확인된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자체 룰을 걸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known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파일을 내려받고 아니면 CNC 통신을 한 것을 분석을 해서 블랙리스트로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용자들은 이 URL을 접속을 했을 때 장비에서 자동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FireEye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구성 방법들이 있는데요. 장비별로도 여러 가지 구성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라인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단순 모니터링 모드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EX라는 스피어 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저희 장비명이 EX입니다. 이 EX가 단독으로 설치가 됐을 때, 인라인으로 설치가 됐을 때 내부 메일 서버로 유입되는 모든 파일들을 전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행을 시켜서 행위들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악성 행위를 하는 파일들 그리고 그 파일을 첨부한 메일들을 실시간으로 다 차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고객사 규모에 따라 우리는 메일을 정말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많은 메일들을 장비 한 대가 다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성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그 최상위 장비로 봤을 때 하루 들어오는 메일 75만 개의 메일을 모두 분석이 가능하고요. 시간당 첨부 파일만 하더라도 3,000개의 첨부 파일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상 머신의 수가 장비 한 대당 160개가 들어가 있어 병렬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앞서 그러한 부분들 외에 저희가 unknown URL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차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어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현재까지 어떤 장비도 unknown URL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NX와 상호 연계를 통해서 CMS가
상호 연관 분석을 통해서 unknown URL까지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로컬에 이런 고가의 장비, FireEye 장비는 엄청난 고가의 장비라고 하는데 이 고가의 장비들을 2대, 3대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산도 없고 이 장비를 관리할 인력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바라만 봐야 되느냐? FireEye가 최근에 출시한 ETP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ETP는 어떻게 하냐? 실제 온사이트에 장비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성 비용이나 아니면 이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조차도 세이브가 될 수 있고요. 메일을 클라우드로 보내서 클라우드에서 언노운에 대한 APT 위협에 대한 파일을 분석을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는 스팸이나 안티바이러스 기능까지도 원한다. 이렇게 되면은 클라우드에 해당 서비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유저가 몇 명 있습니다. 이 유저에 따라 라이센스 비용만 가지고 이러한 APT 방어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에 EX를 샀는데 여기에서 안티바이러스 기능이나 아니면은 스팸 차단 기능이 없다. 그러면은 새로 나온 장비를 또 사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기존의 EX 고객을 위해서는 기존의 APT 위협은 해당 장비로 차단을 하고 그 사전에 클라우드 쪽에서 안티 스팸이나 안티바이러스 쪽을 한 번 더 검사한 다음에 내부로 메일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고객사의 도입 목적, 구성 환경, 예산, 관리 인력, 이런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APT 대응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담 인력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느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전반적인 대시보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위협, APT 위협에 대해서 알람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어떤 메일을 등록을 하면 정말 위험한 APT 위협에 대해서만 메일을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메일 유입량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차단, 스팸 차단 건, 그 외에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특정 룰을 만들었을 때 이 룰에 의해 차단된 건수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 얼마나 차단이 됐는지는 이렇게 차단 리스트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메일이 악성 행위에 의해서 차단이 됐다. 그렇지만 확인했더니 내부 보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관리자에 의해 재배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스팸 차단 솔루션하고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제일 고민을 하는 게 과연 메일이 차단이 됐다고 알림 메일이 왔는데 무엇에 의해 차단이 됐을까? 이것은 단순 스팸일까요? 아니면은 악성 메일일까요? 악성 파일을 첨부한 메일인지 아니면은 고도화된 APT 공격에 대한 차단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은 안전하다는 거고 붉은색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아시겠죠? 지금 메일의 경우에는 어떤 사용자 정책이나 스팸, 바이러스 이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APT 공격에 사용된 스페어 피싱이라든지 이런 보다 고도화된 공격에 의해서 메일이 유입됐을 때 실제 차단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메일이 들어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무엇에 의해 차단이 됐다고는 아실 수가 있지만 그러면 왜 이게 악성 메일인지 스피어 피싱 메일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존까지는 어떤 의심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게더링을 해서 백신사로 분석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파일에 대해서 상세 분석 정보를 주지는 않죠.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담당자 입장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FireEye는 모든 제품군에서 가상 머신에 대한 행위 정보를 다 관리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메일이
첨부가 됐는데 형태는 PDF 형태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바이러스 토털 다들 잘 아시죠? 여기에 검사를 했더니 16개인가요? 16개의 백신이 이미 악성 코드로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역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떤 문서 파일이 악성 파일인지를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앞서 많은 분들이 침해 사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 있죠. 어떻게 들어왔으며 내부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얘가 어떤 행위를 했을까? 내부의 정보는 과연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나갔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리는 게 CNC 통신을 FireEye 장비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첨부 파일을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어떤 CNC 통신을 하는지 어떤 URL로부터 새로운 파일을 내려받는지 아니면 내부에 감염된 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외부로 쏘고 있는지 이러한 패킷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감염이 됐을 때 기존의 악성 코드 분석가들은 주로 하는 행위가 동적 분석, 정적 분석인데요. 정적 분석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동적 분석을 하는데 테스트 PC에서 스크립트를 많이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VMware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는데 VMware 돌리고 리버팅 시키고 하는데 하나를 분석을 하는데 많은 시간적인 제약이 걸리는데 FireEye는 직접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궁금해하는 메일에 대해서 클릭만 하면 이러한 OS 체인지 리포트를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IT 인력이나 서트 조직의 분석가들에게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에 생성됐고 해시 값은 무엇이며 레지스트리는 어떻게 바꿨을까? 한 번이라도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MS에 여러 툴들을 띄우시죠. 와이어샤크 띄우시고 파일몬 띄우시고 툴을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4-5개를 띄우시고 완성된 상태에서 악성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 결과를 게더링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요. 그러한 부분을 타임라인에 따라 보다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이 행위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FireEye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이용을 해서요. 어떤 행위가 악성 행위와 일치하는 행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모두 다 보여줍니다. 실제 내가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더라도 대충 보시면은 붉게 표시된 내용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 얘가 내 PC에서 아니면 감염된 PC에서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러한 부분만 캐치를 하셔서 보고서에 올리셔도 충분히 백신사나 보안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완벽에 가깝진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보고서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사용자 내부 정책 어떤 PC는 정상적인 PC인데 계속해서 얼럿이 뜨고 있습니다. FireEye는 오탐이 많더라.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FireEye의 가장 큰 단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FireEye를 사용해 보시지 않은 사용자들도 FireEye는 오탐이 많다고 하더라. 우리는 관리 인력이 없으니 FireEye는 논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 악성 파일, 악성 코드 감염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APT 공격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상 파일에 가장 가깝게 위장을 해서 들어옵니다. 파일 자체, 메일도 정상을 가장을 해서 들어오는데 99개를 막아내더라도 오탐을 위해서 이렇게 룰 자체를 이렇게 너프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몇 개만 잡아내겠다. 그게 바로 시큐리티의 큰 홀이 됩니다. 99개를 잡아내더라도 한 개를 놓쳤을 때 APT 공격은 모든 거를 잃는 것과 똑같은데 실제 오탐이 많은 게 중요하냐, 미탐이 중요하냐 하면 APT 공격에서는 미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예, 오탐은 IPS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사이트에서나 그 사이트 특성상, 고객 특성상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 달, 2달 운영을 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거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정상을 가장했지만
APT 공격으로 들어오는 악성 파일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백신으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백신 사용하지 않는 고객사는 없지 않습니까? 백신은 백신의 역할이 있고 APT 솔루션은 APT 솔루션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APT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샘플 테스트를 한다. 이거는 정말 컨셉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노운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APT 공격은 노운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노운을 잡기 위해서 도입이 돼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걸어서 이거는 우리 내부에 쓰는 정상적인 파일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스피어 피싱 탐지 사례 및 도입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앞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SNS에 자기 정보를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어딘가 타깃으로 삼았던 조직,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취미, 가족들 보다 쉽게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메일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만들었습니다. 예, 실제 사례를 봤더니 저희 장비가 탐지한 화면인데요.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압축 파일로 메일이 들어왔는데 첨부 파일을 봤더니 EXE가 있었고요. 이 EXE가 만들어진 시간을 봤더니 불과 탐지된 시간과 제작된 시간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운이 아니라 언노운이란 겁니다. 백신 제작사에서 이 샘플을 허니팟을 통해서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수집을 해서 엔진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언노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앞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점을 한번 마련을 하게 되면 CNC 통신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히 많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기능이지만 화면 제어라든지 정보 유출, 콘솔에 앉아서 정보를 빼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례도 실제 고객사 발생된 사례인데 첨부 파일이 문서 파일입니다. 예, 문서 파일이고요. 그리고 제목, 첨부 파일 제목도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제목과 동일합니다. 첨부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매크로를 실행시키게끔 어떤 클릭을 유도를 하는데 이것은 가장 지능이 낮은 공격자의 공격 방법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클릭을 유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문서 자체가 열리면은 문서 취약점에 의해서 파일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 감염이 되고 감염된 시스템에서는 어떤 이런 외부의 새로운 파일을 내려받거나 시스템 내부에 악성 파일이 생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을 하고 정상 프로세스를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키로깅 기능을 수행을 한다. 악성 코드들이 하는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외부의 특정 서버로 내보내는 게 APT 공격에서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은 실제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저희 악성 코드 감염과 CNC 서버 접속이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통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감염 전에는 내부 PC들이 악성 코드 감염 건수가 1000건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BMT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 차단 모드로 봤을 때 100건 이하, 5, 60건 정도만 실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부 CNC 통신을 확인을 했을 때도 여기 보시면은 27,864건에서 보면은 200건 이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실제 99%가 넘는 만큼의 효과를 봤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소 50% 이상의 도입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스피어 피싱이 과연 이만큼 위험한가? 나는 스피어 피싱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정말 스피어 피싱을 받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나타내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실제 작년에 카드 정보, 내 정보가 이미 개인 정보가 아니고 공공 정보라고 할 만큼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유출이 됐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 쪽의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이후 여러 가지 유출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여기 APT 공격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신뢰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카드 정보가 나갔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격자가. 보시면 유출된 정보가 카드 정보뿐만이 아니죠. 소속 이름, 그리고 심지어는 카드사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조합을 하다 보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떤 연봉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업무 권한까지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넋만 바라보고 APT를 받지 않도록 간절하게 빌기만 해야 될까요? 단적인 예로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한번 나본 사람은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기가 매우 두렵다고 합니다.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다시는 물가에 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은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APT 메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내용을 보고 가시면 겁이 나죠. 과연 안심하고 메일을 클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런 위협이 있으니 하루에 50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건을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과 같이 업무에만 충실을 하시면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스피어 피싱, 저희 파이어아이가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